이게 뭐야 이게. 하고.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갓. 오, 이야. 이씨 깜짝이야. 고정이 안 돼 이거. 착. 3, 2, 1, 고. 슛. 오. 우와, 무서워. 아, 이렇게 무뚝한데 어떻게 이렇게 잘 돌지? 야, 이거 뭐 어른들도 재밌게 노는데 이거. 우와! 내가 꺼내라니! 옛날엔 이런 거 가지고 막 묘기했잖아. 이렇게 줄 가지고 팍팍 하는 거 있죠. 팽이는 유행을 타지 않는 장난감 같아요. 문방구에서 파는 그 플라스틱 팽이 장난감 진짜 많이 갖고 놀아요. 줄 감아가지고 이렇게 쫙 돌리는 거 엄청 갖고 놀았는데 팽이 싸움이 요즘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와,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점검 세상 보기의 점검입니다. 지난 시간에 덱스의 사용성 그리고 어떤 편의성 그 실제적인 사용기를 좀 봤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무 번거롭지 않느냐, 이거 언제 이거 다 챙겨가지고 다니냐, 그냥 간편하게 노트북 하나 딱 들고 다니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덱스가 편하고 아무리 좋다고는 하지만 설치하는 과정이 번거로우면 사실 쓰는 의미가 없거든요. 노트북이나 모바일 기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꺼내서 어떻게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것이 모바일 기기인데, 그런 휴대성과 편의성이 헤쳐지게 되는 순간 이게 모바일 기기로서의 값어치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기종에 대한 비교를 해봤어요. 덱스를 챙겨가지고 나갈 때의 경우입니다. 휴대폰 키보드 전원 케이블, HDMI 케이블, 그리고 덱스 본체 뭐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겠죠. 5종류의 아이템들을 가지고서 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노트북을 선택을 하게 될 경우 노트북 본체와 충전기만 챙기면 됩니다. 출장 때 컴퓨터의 사용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 충전기는 챙기지 않아도 괜찮은 정도예요. 노트북만 챙겨도 문서 작업 한 4-5시간은 가능하니까 잠깐 나가서 이제 쓸 때는 그냥 요것만 딱 들고 가는 게 가장 편하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번거로움의 측면에 있어서는 노트북의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사실 뭐 간편함에 있어서 노트북의 압승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항목이 무게입니다. 무게와 어떤 용적, 차지하는 용적에 비해서는 단연 덱스와 요 친구들이 훨씬 더 가볍고 다니기에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그 맥북 같은 경우는 좀 무겁지만 그럼 나는 그램 쓸래 이러시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포인트를 따져봤을 때 어떤 쪽이 더 나은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순수하게 무게 측면에서만 보게 되면 이 덱스와 친구들이 굉장히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치하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성을 보죠. 네, 노트북은 그냥 뚜껑만 열고 전원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끝. 그런데 문제는 이제 덱스가 되죠. 덱스는 이제 작업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려 치면 덱스 꺼내고 덱스에다가 휴대폰 끼고 전원 버튼 연결하고 HDMI 케이블 연결하고 켜고 해야지 되는 불편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덱스의 지금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노트북처럼 그 OS를 거의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받아서 플레이해도 되고 문서도 꾸밀 수 있고 파일 시스템도 왔다 갔다 주고받을 수 있고 뭐 여러모로 노트북과 거의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번거로운 면에서는 노트북을 이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로 힘든 거예요. 전문 리뷰어들도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사실 이거를 모바일 기기에서 어디 출장 가서 쓰겠다 이런 것보다도 어떤 특정한 회사 그리고 어떤 플랫폼, 어떤 시스템 안에서 덱스라는 어떤 플랫폼들이 사무실 안에 다 도킹이 돼 있고 나는 그냥 내가 하던 작업 환경을 그냥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서 사무실에 그냥 꼽고 업무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서류 작업, 문서 작업 등은 따로 PC를 마련하지 않아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할 만한 환경이 갖추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뭐 이동성, 편의성 이런 것들은 노트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시장성을 가지고서 쭉 갈 수조차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B2C라기보다는 B2B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사무직원인데
내가 회사에다가 내 PC를 놓고 쓰고 하는 것들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던가 뭐 어떤 개인 작업물에 대한 어떤 침해 요인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 걱정이 좀 있어. 그리고 좀 찜찜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 철저한 회사라고 한다면은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무실 앞에다가 덱스 하나 설치해 놓고 전선 있는 대로 다 꽂아 놓고 연결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아침에 출근하면 뭐 비밀번호 이런 거 락을 걸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이걸 갖다가 도킹 딱 해놓고 그냥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제 업무를 하다가 또 점심시간에 또 뽑아가지고 가고 또 쓰고. 그 개인정보의 노출 이런 것들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내 개인정보를 들고 다니니까. 근데 물론 이제 클라우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용이 용이해야 내 작업물들을 잃어버리거나 박살이 나거나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나 아니면 한컴도 지금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뭐 드롭박스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시놀로지 앱인가요? 그것도 비슷한 어떤 그 시스템이라고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종류의 앱들을 적절히 사용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동성, 어떤 편의성보다도 개인 작업 용도로 쓰기가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이라는 그런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사실 과거 덱스 스테이션 버전에 비해서 덱스 패드는 많은 부분이 신장이 됐습니다. 뭐 거의 PC 환경과 동일한 어떤 시스템을 많이 갖춰가고 있고 뭐 동영상 플레이라던가 뭐 PC 환경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사용감을 최대한 충족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B2C보다 기업과 커스터머 간의 거래보다도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 의해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삼성 같은 경우에는 B2B에 대한 시스템을 굉장히 강화하기로 이렇게 좀 그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삼성의 전략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덱스패드도 사실 덱스스테이션에서 그렇게 큰 재미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덱스패드까지 발전할 거라고는 잘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하지만 사용감이 별로 좋지 않다 하더라 해서 그냥 덱스스테이션은 거의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덱스패드가 조금 더 각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것, 그 패드를 가로로 눕히고 스마트폰 자체를 마우스패드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점과 이걸 만약 기업 내에 사무실에서 쓸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 한컴 오피스를 휴대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시킨 것도 공무원이라던가 어떤 이런 기업들, 공기업들이나 일반 기업들에게도 이것들을 제공하고 그걸로 인한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는 가열찬 포부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스코어가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거예요. 기업 전용 앱을 개발을 해서 그 기업에 납품을 한다거나 그런 걸로 해서 영업을 해서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분명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국내 뭐 소득뿐만 아니라 외화벌이까지도 가능하겠죠. 덱스라고 하는 플랫폼 자체가 갈수록 발전되어져 가고 혁신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겁니다. 그 개인이 노트북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 노트북의 대체용으로 초반에 생각했던 거는 사실 미스였어요. 그 PC가 완전히 내가 집에 있는 PC를 다 갖다 버려도 괜찮아. 여기서 게임도 할 수 있고 어떤 문서 작업도 할 수 있고 서로 파일 보내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 작은 휴대폰 하나로 가능해라고 하면 내가 5년마다 혹은 10년마다 한 번씩 컴퓨터를 100만 원, 200만 원씩 들어서 교체하는 그 비용을 그냥 휴대폰 교체 비용의 껴묵거리로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휴대폰으로 PC를 대체할 수 있다면 이 시스템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덱스스테이션이라는 게 마치 컴퓨터 본체처럼 여러 가지 버전, 여러 가지 기능, 여러 가지 펑션을 갖고 있는 하나의 하드웨어 기기로 나타나게 된다면 충분히 장점이 있고 그 소비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에도 덱스스테이션 하나, 집에도 덱스스테이션 하나 있으면 회사에서 쓰다가 집에 와서 또 작업도 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놀 수도 있는 거야. 내가 게임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런 어떤 좋은 측면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컴퓨터의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장치 그리고 노트북이라고 하는 장치는 늘 우리 곁에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쭉 있을 것이고 우리의 어떤 크리에이티브하고 우리의 어떤 모바일 라이프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충분히 견인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덱스스테이션은 오히려 저렴한 가격으로 여기저기 분산 배치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면 어디 가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 책상과 모니터가 일체화되어 있는 미래사회에서 휴대폰을 갖다가 올려놓기만 하면 얘와 시스템이 연결이 돼서
내가 회사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얘를 가지고 집에 가도 집에도 그 일체형 책상이 있어서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시스템이 갖추어질 수도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애플도 이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노트북을 대체할 수 있는 세상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굉장히 편리한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이 주변 부속품들을 죄다 챙겨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얘만 딱 들고서 회사에 가서 놓고 쓰고 집에 와서 놓고 쓰고 이런 환경이 된다면 굉장히 쓸만하고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전자제품만 계속하니까 정말 미치겠네요. 이게 약간 진짜 채널의 본질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세상 보자고 했는데 전자제품만 보고 있네요. 점검 IT 보기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채널을. 더 다양한 컨텐츠,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점검 세상 보기의 점검이었습니다. 빠이!